통증혁명. 기존의 통증 진단. 다소 번거로운 일이지만 목, 어깨, 허리, 다리 통증의 원인으로 잘못 지목되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독자들이 이들 전통적인 진단이 그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나 그 분과 학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TMS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나는 환자들에게 통증의 진짜 원인과 가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진단들이 환자의 공포심을 키워왔고, 앞에서 보았듯이 공포심은 통증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키는 1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독이다 이 말이죠. 이쁘지만 독이다. 이 유두화 이쁘지만 독이다. 독 건들지 말자. 먹지 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는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부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전체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목,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허리가 이처럼 다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다. 탈출, 퇴화 등과 같은 단어 때문에 허리는 약한 곳이면 쉽게 다칠 수 있고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되어 왔다. 게다가 의사들을 비롯한 시술자들, 가족, 친구들로부터 아리와 같은 수많은 주의사항을 듣는다. 몸을 앞으로 숙이지 마라. 몸을 꾸부정하게 하지 마라. 부드러운 의자나 소파에 앉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다. 허리를 뒤로 굽히지 마라. 자유형이나 평형을 하지 마라. 하이힐을 신지 마라. 항상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로 물건을 들으라. 달리기를 기는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으로 하지 마라.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는 달리지 마라. 허리 근육이 약하면 쉽게 요통이 올 수가 있다. 복근을 달리하면 요통을 예방할 수가 있다. 운동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라. 통증이 있으면 격렬한 운동은 절대 삼가라. 이는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환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금기사항에 얽매여 있다. 그로 인해서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고 고생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인간의 허리는 울퉁불퉁한 구조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TMS가 흔히 나타나는 자세근은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활동하고 있다. 빨리 걷거나 달리면 자세근은 훨씬 더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된다. 자세근은 의심할 바 없이 신체 근육 중에서 가장 잘 단련된 근육이다. 프로 테니스 선수가 허리 통증 때문에 경기를 중도에 포기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선수가 자신의 허리가 약하다는 선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놀라고는 한다. 30년 전만 해도 테니스, 골프, 축구, 야구 선수들이 허리가 아파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늘날은 이런 기사가 넘쳐난다. 몇 년 전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에 통증을 느끼는 한 여자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녀는 TMS 개념을 잘 이해했고 통증은 얼마 후에 사라졌다. 흔히 내리는 신체 구조적인 진단. 참. 내 경험으로 신체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허리 통증에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 들어서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는 통증에 놀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신체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면
100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장관 진화 기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허리에 겨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다. 척추 구조적인 이상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예전에는 통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상을 통증의 원인으로 지목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통증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설사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에 통증은 마치 유행병처럼 급증했는데 그것은 바로 TMS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디스크 탈출 5번 척추뼈와 응치뼈 사이에 있는 마지막 추간판 디스크는 보통 20살만 되어도 약간 퇴화하기 시작한다. 디스크는 척추뼈들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으로 아래 위 척추뼈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미끄러져 탈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외면은 질긴 섬유질의膜으로 둘러싸여 있고 속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어서 충격을 흡수한다. 척추뼈와 목뼈의 제일 끝에 있는 디스크는 허리와 목의 움직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20살만 되어도 마모되기 시작한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아마도 디스크가 더 납작해지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그것은 속의 끈적끈적한 액체가 말라가거나 아니면 디스크 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려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처럼 디스크 표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디스크 파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흔하게 디스크 탈출이라고 한다. 이는 마치 치약 튜브에서 치약을 짜내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경우에 액체가 표면을 뚫지 못하고 단지 표면을 불룩하게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CT 촬영이나 MRI를 검사해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X선의 경우에 조형물을 추사하면 확인된다. 이처럼 디스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진단은 터져나온 치약의 이 주위의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일으킨다고 했다. 4번과 5번 척추뼈 사이에 혹은 5번과 응치뼈 사이에 신경이 눌리면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목의 신경이 눌리면 팔에 통증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리 통증을 흔히 좌골신경통이라고 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디스크 탈출 때문에 통증이나 기타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이 의견에 지지하는 자는 또 있다.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허버트 로저머프 박사는 디스크 탈출이 통증을 유발하는가라는 논문에서 나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오랫동안 허리 수술을 해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신경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통증의 메시지를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결과는 감각의 마비다. 어떻게 디스크 탈출이 계속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스웨덴의 엘프 니켄슨 박사는 스파인이라는 학설지에 1976년 발표한 척추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자, 이 좋네. 처음에는 디스크 문제가 통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지만 디스크 탈출로 예상되는 문제와 실제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CT 촬영과 MRI 검사 결과 척추뼈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되었다면 발이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들 근육은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와 전혀 무관한 다리 뒤쪽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자골신경 근처의 엉덩이 근육 통증은 디스크 탈출이 아닌 엉덩이 근육과 연관된 자골신경의 문제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44세의 한 직장 여성은 허리와 다리에 자주 통증을 느꼈다. 나를 찾아오기 7개월 전부터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도 했다. CT 촬영 결과 5번 척추뼈와 응체뼈 사이에 디스크가 약간 탈출해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석회화된 정도로 봐서 이미 오래전부터 탈출된 것이 분명했다.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 탈출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단은 디스크 탈출로 인한 통증으로 내려졌다. 그 후에 7개월 동안에 그녀는 오른쪽 다리의 무기력함에 신체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다. 내가 진찰해 온 결과 오른쪽 발목의 힘줄 반사 운동에 문제가 있었고 오른쪽 종아리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맨 처음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주장처럼 첫 번째 천골 척수신경에 압박이 있을 때 보이는 증상이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천골 척수신경이 종아리 근육과 운동 근육 선유로 연결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디스크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다리 앞쪽 근육도 약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증상은 디스크 탈출로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리 앞쪽 근육과 관련된 신경은 탈출된 디스크 근처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환자가 보이는 모든 증상들은 TMS 증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른쪽 자골신경의 정상적 기능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오른쪽 자골신경은 3번, 4번, 5번 요추신경과 1번, 2번 천골 신경에 이어져 있는데 자골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이들 신경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환자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환자는 오른쪽 엉덩이를 누르면 통증을 느꼈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바로 오른쪽 자골신경에 위치한 것이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녀의 경우에 오른쪽 엉덩이와 자골신경에 문제가 생긴 TMS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디스크 탈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처럼 검사 결과와 진단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의사들은 디스크 탈출이라는 진단이 너무 몰입해 있다. 허리와 엉덩이, 다리 통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심지어 다리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CT 촬영이나 MRI 검사 없이 디스크 탈출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디스크 탈출이라는 진단은 임상적으로 혹은 간단한 엑스센 촬영만으로 내릴 수 없다. 디스크 탈출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그렇게 내린다는 거지. 너무 쉽게 내린다는 거죠. 엑스선 촬영 결과를 가지고 내린 경우는 대개 척추뼈 사이, 특히 맨 마지막 두 개의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다소 좁아진 경우인데 이는 언급했듯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노화 현상에 불과하다. 통증이 이런 정상적인 노화 과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디스크의 퇴화는 머리가 휘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또한 최근 의학 논문에는 허리 통증을 한번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디스크 탈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신체 부위를 CT 촬영이나 MRI로 검사하다가 우연히 탈출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디스크 이상을 보인 사람들이 허리 통증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통증은 사실 TMS 증상일 뿐 디스크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TMS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부위를 물색하던 중에서 디스크처럼 구조적인 이석이 있는 부위를 선택했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매우 신비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 디스크 이상은 병적인 것이 물론
아니다.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지만 TMS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유 환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1987년에 실시했다. 이전에 1에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109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실시했다. 그들은 모두 TMS 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신체 활동도 제한받지 않는 사람 96명, 88%. 통증은 많이 없어졌지만 신체 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을 받는 사람 11명, 10%. 변화가 없는 사람 2명, 2%. 변화가 없었던 두 사람은 심각한 정서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정신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를 볼 때 디스크 탈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환자들은 통증이 디스크 탈출 때문이라는 말을 주위에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환자들 중에 39명은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았고 3명은 이미 수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환자들도 모두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꼈던 25세의 남성은 나를 만나러 오기 2개월 전에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일체의 신체 활동을 중단하고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운동광이었던 그는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던 농구나 스쿼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운동을 계속했다. 통증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허리를 더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다. 검사 결과 양쪽 다리에 신경 손상은 없었다.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엉덩이에 통증을 느꼈다. 또 보통의 TMS 환자들처럼 양쪽 엉덩이와 허리, 어깨 윗부분의 목 옆면을 손으로 누르니 통증을 호소했다. 따라서 그의 통증은 TMS이지 디스크 탈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진단을 받아들였고 TMS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며칠 만에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진료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 통증은 있지만 디스크 탈출이 관절되지 않는 경우 흔히 내리는 진단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척추뼈의 노화 과정에서 생긴다. 뼈가 자라는 정상인 소위 골정식체 혹은 골극이라는 작용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다. 내가 진찰해 본 바로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 역시 나이에 관계없이 TMS였다. 나는 그들의 엑스선 결과를 무시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 척추관을 외과 수술로 넓혀야 하지만 그처럼 심각한 환자는 거의 없었다. 나는 나이 든 환자의 경우에 신경구조의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 신경외과 의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한다. 신경사진이 정상이고 환자가 전형적인 TMS 증상을 보이면 엑스선 결과를 무시하고 내 치료법을 진행한다. 그렇게 엑스선 신경압박. 디스크 탈출 다음으로 흔히 내려지는 진단이 신경압박이다. 이는 목, 어깨, 상부, 갈비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눌리는 신경은 척추신경일 가능성이 높다. 척추신경은 인접한 경추에 의해서 생긴 소공이라는 구멍을 통과하는데 신경을 누르는 것은 골극 혹은 튀어나온 디스크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신경압박이라는 진단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신경이 눌리는 현상은 젊은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들은 골극이나 디스크 탈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둘째,
골극은 아주 흔한 증상이며 골극이 있더라도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신경방사선과 의사들은 신경이 압박되기 전에 골극 때문에 소공이 막혀버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신경압박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 넷째, 요초 디스크 탈출과 똑같은 원리가 눌린 신경에도 적용된다. 즉 신경이 계속해서 눌린 상태가 되면 마비밖에 오지 않으며 통증이 지속될 수가 없다. 이것은 환자들이 다리나 팔에 느끼는 주관적인 저린 감각과는 다르다. 다섯째, 최근 의학 논문에는 척추의 양성 종양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종양은 아무런 통증도 일으키지 않는다. 신경이 눌린 환자들은 대부분 목과 어깨, 근육, 특히 상부 승모근과 경추신경의 TMS 증상을 보인다. 예, 합쳐서 소위 상완신경청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팔과 손으로 신경이 뻗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집합 장소다. 이 상완신경청에 TMS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척수신경이든 상완신경청이든 아니면 두 경우 모두이든 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신체 일부의 진환을 다루기보다 그것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즉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왼쪽 목과 어깨, 왼쪽 팔 전체, 특히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낀 중년의 직장 여성이 있었다. 발목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왼쪽 어깨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소위 50견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통증 때문에 어깨 움직임이 위축되었고 그래서 어깨를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움직임이 없으니 어깨 관절의 피막이 수축되었는데 이는 활동이 위축된 관절이라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게다가 왼손 힘도 약해져서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런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TMS가 아닐까 생각했다. 신체 검사 결과 TMS 진단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매우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이 강한 그녀는 TMS에 걸리기 쉬운 심리적인 기질이 있었다. 그러나 TMS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도 통증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몇 주일 동안 더 악화되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 염려했던 나는 신경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신경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몇 주일이 더 지나자 통증은 사라졌고 우리는 왜 이제야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중요한 직원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떠맡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잠재의식은 이처럼 비논리적인 면이 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그 직원이 실제로 회사를 떠난 다음이었다. 그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TMS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녀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도 어깨 움직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전형적인 신경압박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허술한 진단인지 알 수 있다. 이 사례가 시사하듯이 TMS는 심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통증을 신체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돌리는 것은 불쌍한 진단의 오류이다. 추간 관절 증후군. 추간 관절이란 두 개의 척추뼈 사이의 관절을 말한다.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추간 관절도 나이가 들면 닳기 마련이다. 흔히 추간 변화가 통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척추관절염. 척추관절염은 대개 골관절염을 가리킨다. 이것은 뼈가 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퇴행성 척추염이라고 한다. 척추관절염은 병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통증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같은 관절염이라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척추관절염과 전혀 다른 증상으로 신체의 관절 어디에나 침투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 전이추체는 골반과 붙어있는 척추뼈의 끝부분에 생기는 뼈의 돌출 증상으로 선천적인 기형이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척추분리증. 척추분리증은 X선으로 관찰 가능한 척추뼈의 대행 증상이며 허리 통증의 주범으로 흔히 지목이 된다. 집제 2분 척추. 잠재 2분 척추는 척추뼈의 기형으로 척추뼈 한 개가 부족한 상태다. 이 질환 역시 통증의 원인으로 잘못 지목되어 왔다. 척추 탈위증은 상부의 척추가 앞쪽으로 일탈한 상태에서 X선으로 보면 무척 끔찍한 모습이지만 내 경험으로 볼 때 모두 양성이었다. 3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5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그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그는 상당히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다리 신경은 이상이 없었지만 목에서부터 엉덩이 이르는 모든 근육들을 누르자 통증을 호소했다. 전형적인 TMS 증상이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겼다. 환자가 척추 탈위증과 TMS 두 가지 진단을 함께 받은 것이다. 나는 TMS라고 생각했고 환자도 이에 동의했지만 만약에 척추 탈위증 때문에 수술을 권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틀린 진단을 내린 것일까? 나는 환자가 TMS라고 확신했고 통증을 제거한 다음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달 후에 그는 아내와 휴가를 떠났고 휴가 기간 동안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지만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자 경미한 통증이 재발했다. 이제 통증의 원인이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꾸준히 통증이 줄어들어서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진료 상담을 받은 지 1년이 되던 날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과 격렬한 운동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며 고마워했다. 오직 강의와 학습을 통해서 통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실감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나는 척추 탈위증 때문에 허리가 아픈 환자를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1976년부터 80년까지 이스라엘의 의사 마고로와 슈워츠는 스칸디나비아 재활의학자 의학저널이라는 잡지에 내피는 논문을 실었다. 특정한 허리 구조의 이상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조사였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X선 촬영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허리 구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한다면 통증의 원인은 허리 구조의 이상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 결과 허리 구조의 이상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전이초체, 잠재 2분 척추 분리증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허리 통증이 신체 구조의 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다만 척추 탈위증에 있어서는 허리 구조 이상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척추 탈위증. 1953년 미국의 방사선 스플토프 박사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실었다. 이렇게 맞네요.